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노후에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해마다 오르는 실손 의료비라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보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대체를 할 만한 보험으로 수술비 보험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집중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2대 질병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수의 상품 비교, 분석까지 함께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든든한 보험 준비해 보시고요. 다가오는 새해 따뜻하게 맞이해 보시기 바랄게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모든 궁금증들도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꼼꼼한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지금부터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든든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 바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성률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이성률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그 강의는 뭐냐면 이 수술비 보험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좀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뭐 생명보험, 뭐 손해보험 이렇게 해갖고 그냥 뭉뚱그려서 생명보험은 1에서 뭐 5종, 옛날 보험은 1에서 3종의 수술비가 있었고, 손해보험은 상해 수술비, 그 다음에 뭐 질병 수술비라고 해갖고 이제 보장이 상해 같은 경우는 50만 원, 뭐 질병은 뭐 3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갔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새는 되게 많이 좋아졌죠. 이 수술비 보험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실비는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한 3,800만 명 정도가 다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이 실비에서 옛날 실비 같은 경우는 뭐 2009년 7월 전 실비 같은 경우는 뭐 상관은 없지만 그 이후에 그 가입하신 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자기 부담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뭐 부담금 빼고 하시게 되면은 좀 부담이 많이 가시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먼저는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죠. 이게 이제 실비보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실비보험은 당연히 이제 모든 보험에서 심장이 되는 겁니다. 이 실비보험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이제 다른 보험들이 이제 뻗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단비. 이 진단비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맨날 뭐 얘기하지만 그럼 뭐 뇌, 심장, 이런 거 진단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또 안타깝게도 오늘부로 이 유사암 같은 경우, 유사암은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갑상선암이 이제 유사암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같은 경우는 이 갑상선암이 뭐 한 회사에서 3천만 원, 어떤 회사는 뭐 4천만 원까지 들어갔었는데 오늘부로 이게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1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하고 모든 보험사를 통틀어서 3천만 원까지밖에 이제 못 들어가게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이 유사암, 옛날에 같은 경우는 이 암보험 하게 되면 뭐 암 3천이면 이 유사암 같은 경우는 10%에서 20%밖에 지급이 안 됐던 거가 이제 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이제 지급이 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되게 많은 겁니다. 손해율이 되게 많아서 이거를 오늘부로 1천만 원으로밖에 줄였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넣고 싶으시게 되면
보험회사를 찢어야 됩니다. 뭐 3천만 원이면 총 3군데를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진단금 자체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는 이제 좀 전에 암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뇌혈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0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시는 거고요. 허혈성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오늘부로 이제 다 이렇게 전부 다 줄어드는 이제 추세고요. 근데 좋은 거는 아이들 보험, 애기들 보험 있죠? 아이들 보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뭐 유사암은 조금 더 3천까지 들어가고요. 그 뇌혈관도 좀 많이 들어가니까 아이들 보험이 좀 부족하시다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좀 바꾸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 진단비 자체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이 진단비가 나는 많이 이제 뭐 보장을 많이 해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수술비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시는데요. 난 진단비가 있는데 왜 수술비가 꼭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진단비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암을 2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 거고요. 거의 평균 암은 5천만 원에서 한 8천 정도를 제일 많이 갖고 계시고요. 이 5천만 원 이하로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뇌 쪽하고 이제 심장 쪽은 거의 평균 한 2천 정도씩밖에 안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술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뭐 암이 걸렸거나 뭐 뇌혈관, 뭐 허혈성, 암이 걸렸을 때 뭐 이식 수술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실비에서 보장이 안 됩니다. 이 이식 수술 비용은 보장이 되지만 뭐 간에 대한 이식 비용 같은 경우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술비가 요새는 되게 이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수술비가 이 진단비를 대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 진단비 이상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작년에 이 사망 원인 통계를 좀 내봤는데 이 3대 저희가 뭐 암, 심장, 질환, 뭐 이게 폐렴, 이게 올해 좀 바뀌었죠. 이 폐렴이 3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폐렴이 3위로 올라갔는데 이 폐렴 같은 경우에 걸리시게 되면 뭐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또 뭐 사망 확률이 좀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 폐렴을 상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암, 그다음에 심장,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뭐 간 질환 이런 게 이제 고혈압성 이런 게 딱 그 사망 원인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술비, 이 고혈압 같은 경우는 고혈압하고 이 당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떠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수술을 많이 받으시죠. 이 합병증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뭐 녹내장이나 뭐 백내장 같은 경우 뭐 그런 등등등 이제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이 수술비가 중요한 거고요. 제가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이 뇌혈관 질환에서 뇌혈관하고 허혈성에서 항상 강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뇌졸중을 좀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이 뇌졸중이 좀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이 뇌졸중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뇌졸중이 들어가 있었지만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씩 이제 약간씩 보험회사 같은 경우가 뭐 뇌졸중이 나오기는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뇌혈관 뇌졸중이 아니라 뇌출혈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뇌출혈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뇌졸중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꿔서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이 뇌졸중 갖고도 또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 뇌혈관 질환으로 좀 많이 가입을 요새 많이 바꾸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뇌혈관 질환이 어떻게 좋으냐면 이 뇌졸중하고 이 뇌출혈하고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 포함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이 뇌혈관이기 때문에 뇌혈관하고 허혈성 질환 그 정도는 충분하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이 수술비 같은 경우가 이런 거를 다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술비를 많이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으십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라이플라네의 강의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성열 전문가님과 함께 수술비 보험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어서 강의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이 뇌혈관하고 이 뇌졸중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뇌졸중 갖고 이제 조금 힘든 게 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뭐 지주막하 치료까지도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요. 내 보험이 어떤 보험이 갖고 있는가? 난 뇌졸중밖에 없네? 그러실 경우는 이 뇌혈관 질환은 1,000만 원이라도 꼭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1,000만 원이라도 모든 거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혈성 같은 경우도 거의 이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경우도 이 급성 심근경색밖에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 허혈성도 들어갈 수 있으면 다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게 좋은데요. 이 허혈성도 최소 1,000만 원 정도는 준비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합병증 같은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겠죠. 이 허혈성 같은 경우는 이 협심증. 예, 요즘 같은 이 계절 같은 경우는 협심증이 좀 많이 걸리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 수술비 안에 이 5대 기관 질환이 같은 경우가 들어있는데 이 뇌혈관 질환, 이 허혈성, 그 다음에 간, 폐, 신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허혈성이 저희가 코드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 뇌혈관은 그냥 I60에서 69까지 그냥 통틀어서 어떠한 코드를 받든지 다 지급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허혈성도 마찬가지로 I20부터 25까지 코드가 다 되시는 거고요. 이 간, 폐, 신장 이런 거 다 보시면 이 신부전 많이 걸리시는 분입니다. 이 신부전은 여성분들이 좀 많이 걸리시는 거기 때문에 이 5대 기관 질환에 대해서 수술비가 얼마 정도 있는지, 내가 이 5대 기관 질환 수술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신 거고요. 이제 모든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내가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데 내가 혹시 아파서 뭐 입원을 해갖고 수술까지 했다. 그러면 이 소득에 대한 거를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라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간병. 이 간병이 또 요새 좀 중요한 건데요. 간병. 제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늙어서 병원에 좀 큰 병원에서 해서 입원을 한다 했을 경우에 이 간병을 누가 해줄 것인가? 뭐 집안의 그 가족분들이 해주시면 제일 좋으시겠지만 혹시 뭐 이제 병원에 아주 길게 계시게 되게 되면 긴병이 효자 없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요새는 이 간병을 좀 많이 또 조금씩 더 중요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간병은 이제 간병인 뭐 입원 일당 같은 경우를 이제 넣으시게 되면 1년에 180일까지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이 수술 회복 기간, 특히 암이나 뭐 암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암 진단 걸려서 수술까지 하신 다음에 퇴원하시는 경우는 거의 평균 10일에서 15일 안에 다 퇴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뇌혈관 같은 경우는 힘드세요. 만약에 쓰러지셨으면 평균 한 달 이상이세요. 한 달 이상 입원을 하셔서 안 그러면 뭐 1년 뭐 아니면 2년 정도 누워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뇌혈관이 상당히 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협심증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뭐 시술로 해서 뭐 퇴원을 할 수가 있으시고 급성신경색 같은 경우도 뭐 한 일주일 안에는 다 퇴원을 하시기 때문에 이 암하고 심장은 그렇게까지 입원은 많이 안 합니다. 암은 또 퇴원하신 후에 요양병원으로 가시죠. 이 요양병원으로 가시면서 이제 좀 쉬시는 경우가 좀 많으시고, 하지만 이 뇌혈관 같은 경우는 한번 크게 쓰러지시게 되면 조금 많이 입원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간병에 대한 게 좀 크고요. 이렇게 이 세 가지로 해서 뭐 어떤 병이 걸렸다 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 소득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소득이 없어졌을 때 내가 어떤 걸로 커버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경우에는 진단비도 있지만 요즘은 수술비도 있습니다. 이 수술비 같은 경우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5대 기관, 뭐 2대 질병, 뭐 수술비가 있고요. 뭐 13대, 뭐 77대, 뭐 77대까지가 있지만 요거는 뭐 그냥 뭐 보험회사들의 거의 뭐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건데요.
뭐 13대, 뭐 18대, 뭐 21대, 뭐 30대 뭐 이렇게 계속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77대까지 있다고 해서 뭐 77대가 뭐 500만 원이라고 해서 이 77대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500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질병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거의 뭐 21대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뇌, 심장, 간, 폐, 신장.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이 간하고 신장도 요새 많이 좀 걸리시는 병의 하나세요. 그래서 이 13대는 이 당뇨병, 뭐 심장질환, 뭐 뇌혈관, 폐렴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새 손해보험이 좋아진 게 1에서 5종 수술비가 나왔습니다. 질병 수술비도 나왔고 상해 수술비도 나왔고 이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게 뭐 분리가 된 게 아니라 뭐 거의 뭐 비슷하게 다 모든 수술비 같은 경우나 뭐 어떤 담보가 거의 다 비슷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건 최대 1에서 5종까지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손해보험이 좀 생명보험 좋은 거는 생명보험은 500만 원이지만 손해보험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뭐 이 보험료 예시는 그냥 제가 잠깐 만들어 봤는데요. 이 이제 20년 난 100세 만기 무해지형입니다. 이 무해지형은 뭐 20년 안에 해지하시게 되면 해지한금은 빵이세요. 이거 정확하게 좀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무해지형에 대한 거는 20년 안에는 무조건 해지하시면 해지한금이 빵입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틀리지만 20년 이후부터는 해지한금이 많이 발생하십니다. 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20년 이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내가 낸 보험료보다 그 이상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정말 20년 동안 꾸준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무해지형을 많이 이용하시면 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기본형 같은 경우보다 이 무해지형이 훨씬 더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20년까지 꾸준하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무해지형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거를 이제 35세, 45세 뭐 이렇게 제가 나눠봤는데요. 보험료는 뭐 45세 남자 한 45,900원, 뭐 4만 6천 원 정도 되죠. 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33,000원. 뭐 보장은 뇌혈관 수술비가 1,000만 원, 허혈성 1,000만 원. 뭐 이게 뭐 질병 수술비 30만 원. 그래서 이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모든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 질병 수술비는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어떠한 그 수술을 했던 뭐 예를 들어서 뇌혈관 수술을 했다고 해서 1,000만 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질병 수술비에 더해서 1,030만 원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이거 다 계속 더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질병 수술 어떠한 질병을 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나가는 게 질병 수술비시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요. 이 제가 보장 예시를 좀 들여다 보면 이 저희가 뇌혈관 질환으로 해서 진단비 같은 경우가 뭐 1,0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뭐 많으면 2,000,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3,000, 뭐 5,000 정도 들어갈 적도 있지만 뭐 평균 1,000에서 2,000인데 이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만 하시게 되면 이 수술비 자체로만 6,330만 원. 이거 뭐 A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000만 원 이상에 대한 거를 받아가시는 거예요. 허혈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간폐 이거는 한 4,000만 원 정도 받아가시는 겁니다. 뭐 손목 터널 증후군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수술만 하셔도 한 160만 원 정도 받아가시는 게 있고 관절염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좀 상당히 좀 웃긴 게 뭐냐면 이 편도선 수술 상당히 간단하죠. 아이들도 많이 하는데 이 편도선 수술을 해갖고 500만 원 정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편도선 간단한 수술이지만 수술비로만 5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비가 진단비는 상당히 비싼데요. 진단비는 너무 비쌉니다. 뭐 40대 남성 같은 경우 뭐 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당 1,000만 원당 뭐 회사마다 틀리지만 평균 10,000원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수술비 자체는 10,000원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 수술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이제 큰 병일수록 저희가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암이나 뭐 어떠한 뭐 병이 뭐 뇌, 뭐 심장, 신장, 뭐 간, 뭐 위도 있겠죠. 뭐 등등등 뭐 해서 그 많이 걸려서 수술하게 되게 되면 대개
큰 병일수록 커지는 수술비, 이 수술비 자체가 되게 많이 올라갑니다. 나라에서 많이 뭐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걸리게 되면 나라에서 바로 이제 그 중증 환자로 등록이 돼서 뭐 최대 250만 원까지 병원비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게 250만 원, 뭐 5%까지만 부담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수술 어떠한 그 병원비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어떠한 뭐 저희가 이식 수술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나라에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 같은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그 좀 크게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게 특히 이제 수술비세요. 그래서 이 노후 준비는 이 수술비로 좀 해놓으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암하고 내 그 뭐 허혈성 같은 경우 진단비는 일회성에 한해서만 드리는 거지만 이 수술비는 그냥 계속 드리는 겁니다. 계속 뭐 드리는 거고요. 어떤 보험사는 뭐 일회성 한 해, 뭐 3회 한, 뭐 그렇게 써 있지만 이 수술비는 계속 드리는 거니까 이 수술비 자체로는 수술비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수술비를 좀 준비해 놓으시기 좋고요. 또한 진단비가 부족하신 분들도 이 수술비로 조금 커버를 하시는 게 저렴한 보험료로 커버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또 저희가 살면서 건강한 게 제일 좋지만 건강하지 않은 뭐 급작스럽게 뭐 쓰러지시던가 그런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복한 미래는 결코 이제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면서 내가 보험을 어떻게 잘 들어놓고 보장을 어떻게 잘 해놓는가라는 거를 지금 오늘이라도 내가 집에 계신 보험 증권을 꺼내놓고 난 잘 들었나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라는 A 강의 시간에는요, 가성비가 뛰어난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보험 리모델링을 도와주실 때 이 수술비 보험을 꼭 넣어주시더라고요. 자, 수술비가 그렇게 좋다는데 대체 왜 좋은 건지 오늘 강의 통해서 그 이유들을 살펴봤고요. 자, 매달 내는 정말 작은 보험료로 여러분들이 평생 작은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진단비가 있으셔도요, 정말 큰 힘이 되는 보험이 이 수술비 보험이라고 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요, 실비가 필수라고 하는데 너무 갱신이 돼서 비싸다 하시면은요, 나중에 대체를 하셔도 이 수술비 보험이 가장 최고라고 하네요. 자, 그럼 오늘 강의해주신 이성열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오늘 수술비 보험이 왜 좋은지 정말 이해가 많이 됐는데 그래도 진단비를 받는 보험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술비 한번 비교 좀 해주실래요? 예, 그 진단비하고 이제 수술비하고 뭐 나는 뭐 진단받아서 뭐 진단비만 받으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아까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진단비하고 이제 그 수술비하고 차이가 뭐냐면 진단비는 그냥 정액입니다. 정액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뭐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을 드리는 거지만 이거는 일회성에 한합니다. 일회성에 딱 한해서 이 진단비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받고 그냥 끝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 수술비는 그냥 계속 뭐 내가 암이 한번 걸렸는데 뭐 폐암이 한번 걸렸고 또 나중에 뭐 위암이 한번 걸렸고 그랬을 경우는 수술을 계속 하시죠. 그러면 계속 수술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수술비도 상당히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진단비보다 수술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우리가 많이 준비하는 진단비는요, 많이 받지만 그래도 일회성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신다면은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가 있으신 분들도 보완책으로 좋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진단비보다도 수술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만큼 시청자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전문가님 요즘 보험들 보니까 뭐 보험료를 이제 일정 진단받으면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납입 면제 기능 있잖아요. 네. 많이 있던데 이 수술비 보험에도 이거 있을까요? 예, 이 납입 면제 기능, 이 납입 면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게 되게 되면 이 수술비 보험이라고 해서 이 납입 면제가 뭐 되냐 안 되냐 그게 아니고요. 이 뭐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 50% 이상 후유 장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그냥 납입 면제가 되는 기능이 있는 보험이 또 있고요. 뭐 어떤 보험은 80% 이상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납입 면제 기능이라는 게 뭐 암이 걸리거나 뭐 팔대 뭐 질환, 뭐 팔대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 뭐 뇌, 뭐 급성심경색 뭐 등등 뭐 간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게 걸리게 되면 납입 면제를 해주는 이제 보험사 어떤 보험사는 5대 질환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려서 나 뭐 50% 휴유장애를 받았다 하게 되면 그냥 그 보험 자체가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 자체가 뭐 전부 다 납입 면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납입 면제에 대한 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 수도 있지만 내가 뭐 뇌혈관이 걸려서 뭐 50% 이상 휴유장애 받으면 그냥 모든 보험이 납입 면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수술비 보험 자체로 해서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뭐 간단한 수술인 거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보험사나 납입 면제 기능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50% 이상이든 80% 이상이든 어떤 휴유장애를 받으시게 되면 모든 보험은 그냥 납입 면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내년에 뭐 전체적으로 좀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던데 혹시 수술비 보험 포함해서 좀 얼마 정도가 오르는지 궁금하네요. 예, 내년에 보험료 많이 오른다고 지금 계속 방송에서 나오고 뉴스에서 나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실비보험 같은 경우 지금 실비보험이 손해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20%를 올린다. 뭐 그렇게 뭐 이상 올린다는 뭐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에서 그렇게 놔두질 않죠. 그래서 이제 실비보험은 평균 한 10에서 한 15% 정도를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보험사는 뭐 특위를 받아서 뭐 20% 이상 올릴 수도 있습니다. 손해율이 많게 되면 보험회사가 적장을 하기 때문에 이 거래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또 특히 뭐 자동차 보험도 한 5% 정도 오르죠. 오른다고 하고 내년에는 이제 예정이율 보험사가 이제 예정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정이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예정이율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뭐 내린다고 하는데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예정이율도 당연히 내려갈 겁니다. 이 예정이율이 내려가게 되면 보험료는 자동적으로 올라가세요. 만약에 예정이율이 0.25 정도가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 보험료는 평균 8에서 한 10% 정도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나는 지금 한 10만 원 정도 내는데 그럼 내년 되시게 되면 뭐 10%라고 따지게 되면 10만 원짜리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11만 원에 가입을 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실비보험에 대해서 올라가는 추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뭐 예전에 보험 갖고 계셨던 보험 2009년 7월 상당히 좋았던 실비죠. 그 보험이 갈아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보험을 상당히 갈아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절대로 안 되시는 거고요. 그 보험이 이제 3년, 어떤 분들은 5년마다 갱신되시는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 많이 오르는데 이 보험을 갈아타야 되냐? 절대로 안 되십니다. 그래서 요즘 뭐 갈아타시는 분들은 만약에 10만 원짜리 보험 같은 경우를 실비보험이 지금 보험으로 갈아타면 뭐 3만 원 정도가 된다고 치시게 되면요. 이 3만 원이 1년마다 갱신된다. 그럼 뭐 15%, 20%, 뭐 맥시멈으로 쳐서 20%로 제가 정하게 되면 1년 지나면 3만 6천 원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또 1년 지나서 또 손해율이 많아서 또 20% 올린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실비보험 예전 실비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실비보험으로 절대로 갈아타시면 안 되세요. 단 2009년 7월 이전 거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실비로 갈아타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실비보험이 없는데 지금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올해 안에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비보험 분명히 오를 거기 때문에 올해 안에 꼭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실비에서는요, 무려 15에서 20% 정도 오를 수 있다고 하고요. 예정률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사들도 이제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또 좋은 보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보장을 여러분들 저렴하게 챙겨갈 수 있게 도움드릴 테니까 궁금증 있으신 분들 많은 연락 주시고요. 오늘 이성열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보험 중에서 가성비 1등인 오늘은 수술비 보험 소개해드렸고요. 정말 작은 보험
보험료로 여러분들 사소한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노후 대비책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열려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 이용하셔서 꼼꼼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들 저희가 많은 해결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2대 질병입니다. 오늘은 김규식 전문가님과 함께 도움 말씀 들어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은 정말 암보험만큼이나 이 2대 질병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많이 준비를 생각하시는데요. 네. 일단 뭐 2대 질병 보험이 이렇게 좀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요즘 암보험 암보험이지만 요즘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문의를 주세요. 2대 질병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실제로 제가 증권을 받아서 분석을 한번 해보면 보장이 상대적으로 암보험에 비해서는 적게 준비되어 있거나 혹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더라도 그 범위가 매우 한정적으로 치부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번째 표를 보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암보험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사망률을 보시면은 30대 이후 자살률은 제외하고요. 1위는 암입니다. 뭐 성인 남녀 3명 중에 1명은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사망률이 1위로 제일 높고요. 그리고 2위, 3위가 바로 뇌혈관과 심장 질환인데요. 상대적으로 좀 적게 걸리지만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암을 예로 들면은 암은 뭐 항암 치료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길게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좀 긴 반면에 뭐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혈관 질환은 말 그대로 순환기 계통의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치료가 되지 않으면 바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암 보험만큼 혹은 더 그 이상으로 준비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2대 질병을 좀 제대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2대 질병의 정의를 저희가 좀 살펴보고 중요성을 좀 더 자세하게 파헤쳐볼까요? 예, 혈관계통 질병, 이 순환기 계통의 질병은 딱 하나만 준비하시면 돼요. 갖고 계신 증권을 보시면은 그 범위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예, 다음 표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전체적인 뇌혈관 질환을 100%라고 봤을 때 뇌출혈에 대한 거는 17%, 그리고 뇌졸중이 77%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보험사를 특약을 보시면은 뇌출혈 진단금이라고 해서 보통 2천만 원, 많으면 이렇게 3천만 원까지 진단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표에서 마찬가지 표에서 나온 것처럼 되게 한정적이에요. 100%라고 봤을 때 뇌출혈에 대한 부분은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범위가 되게 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상받는 범위가 적고 보험금 받는 그런 이력도 되게 적은데요. 두 번째로는 뇌졸중 진단 특약도 갖고 있는 경우도 좀 있으세요. 뇌졸중은 77%라고 하지만 100%에는 좀 해당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다음 표를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100% 뇌혈관 질환표를 봤을 때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뇌졸중하고 뇌출혈이 줄어든다고 좀 나왔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게 줄어든 게 아니라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진단을 더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낮게 측정이 된 거거든요. 아, 의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심각하기 전에 이제 좀 발견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2대 질병을 준비를 했는데 작게 준비하거나 아예 좀 뇌출혈 아니면은 뭐 좀 뇌졸중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도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실적으로 받은 거는 I67 기타 뇌혈관 질환을 제일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제 갖고 있는 보험 증권에 뇌졸중, 뇌출혈이 보장이 돼 있으니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문의를 들어오는데 실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아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생명보험사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뇌출혈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고 간혹가다 뇌졸중도 이렇게 진단금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크게 이렇게 뇌혈관 100% 보장이 되는 걸 준비하시려면 손해보험사에 있는 뇌혈관 진단비를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지금 질병의 보장 범위도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좀 사진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뇌혈관 질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심장혈관 질환을 설명을 예. 드릴 건데요. 심장혈관 질환은 또 다음 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100% 심장 질환을 봤을 때 우리가 또 생명보험사에 있는 특약을 있는 보시면은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특약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보통은 이게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측정하고 가지고 계시는데 전체를 100%라고 봤을 때 보장해 주는 부분은 이제 10%가 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을 다 보장해 줄 수 있는 걸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제일 많이 요즘 같은 계절에 잘 많이 걸리는 게 바로 협심증입니다. 예. 예, 협심증은 요즘에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요즘같이 이제 큰 찬 공기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혈관은 수축이 되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실적으로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가슴에 통증이 느끼게 되는데 예. 대부분 이런 게 이제 협심증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 진단금은 심근경색 진단금에 대해서는 협심증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뇌혈관 진단비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허혈성 심장 질환을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 주신 협심증 때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진단을 받고 보장을 받으려면은 아무래도 뭐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해 놔야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2대 질환 보험에 가입할 때 회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할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몇 가지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두 가지 회사 상품을 들고 나왔는데요. 일단 뭐 어떤 게 좋고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지금 먼저 살펴보기 전에 각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좀 살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적은데 실질적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손해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진단금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B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3천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험금 측정이 그렇게 돼 있고 A라는 회사는 지금 손해율 때문에 1,000만 원까지밖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사가 3천만 원까지 할 수 있는 B사가 좀 더 유리하겠는데요. A사 같은 경우는 뭐 40대, 50대, 60대 기준으로 해서 여성 같은 경우는 3만 원으로 이제 동일하고요. 뭐 40대 같은 경우는 3만 원이 채 되지 않지만 각 보험사별로 이렇게 최소 보험료를 측정하기 때문에 다른 특약을 좀 더 포함시켜서 이렇게 3만 원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40대 남성 같은 경우는 3만 원, 50대는 3만 1,000원, 60대는 이제 4만 7천 원 돈이 나오고요.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는 3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40대, 50대, 55세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 4만 2천 원, 5만 4천 원, 6만 2천 원이고 남성 같은 경우는 5만 9천 원, 6만 6천 원, 7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은 A사가 좀 더 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1,000만 원일 경우이고요. 이제 비례로 따졌을 때는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B회사가 좀 더 유리하다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오늘 2대 질병에 대해서 범위를 가장 넓게 잘 보장받을 수 있는 두 개의 보험사 추천해 주셨는데 또 보험료의 차이도 있고 보장의 차이도 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좀 한 가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거 권유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예. 진단금을 많이 지급해 줄 수 있는 B사로 좀 합리적으로 가져가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앞서 이성현 전문가가 강의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수술비도 중요하지만 뭐 진단비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그 질병 코드를 내려주게 되면 바로 지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에 불과하더라도
크게 따지지 않고 진단만 받으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비사로 좀 더 높은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비사를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2대 질병보험료 최종적으로 비사 추천 주셨습니다. A사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비싸지만은요, 여러분들이 2대 질병의 가장 넓은 범위로 진단비를 무려 3천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비보험사 상품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2대 질병에 대해서 준비 방법에 대해 이성일 전문가님께 추가적으로 첨언 들어볼까요? 네. 김규희 전문가 얘기 잘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모든 보험을 준비를 할 때 3대 질환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오늘은 그 2대 질환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2대 질환을 가입을 하실 때는 내가, 내 연봉이 얼마인가라는 그거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갖고요. 내가 좀 아팠을 때 내 연봉의 이상, 연봉이나 연봉 1.5배 정도는 진단비나 수술비 같이 준비를 해 놓으신 게 제일 좋으신 거고요. 저희가 어떻게 매일매일 강조를 하고, 저희도 저희 고객들한테 강조를 하지만, 이 진단비하고 이 수술비, 특히 2대 질환은 뇌졸중이 아니라, 저희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뇌혈관하고 허혈성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답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쓰러지셨어, 아니면 누가 쓰러지셨대. 그럼 어떻게 쓰러지셨어? 그럼 거의 대부분이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 뇌출혈로 쓰러지셨대. 근데 그게 아니세요. 뇌출혈로 쓰러지신 게 아니시라,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들은 9%가 채 안 되십니다. 그래서 거의 뇌경색 아니면은 지주막하 출혈 그렇게 쓰러지신 거기 때문에 이 뇌혈관 질환 꼭 생각을 하셔서 뇌혈관하고 허혈성은 꼭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30대까지는 무조건 20년나 100세 만기 무해지 정도로 가입을 하시면 되시지만, 이 40대 한 중반 정도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20년나 100세 만기는가 좀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게 되면 30년 갱신짜리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보험료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 30년 갱신짜리로 또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신 방법이세요. 보험료는 저렴하고 혜택은 보장은 되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게, 저희가 40대 중반이라고 하게 되면 30년 안, 그러면 75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모든 병이 걸리시려면 그 안에 걸릴 확률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건 통계학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암이 걸릴 확률도 다 75세 아니고요. 뇌, 심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75세 안짝에 다 걸리시기 때문에 40대 중반이신 분들은 30년 갱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연령대에 맞는 준비 방법까지 좀 첨언 주셨습니다. 오늘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요, 2대 질병 좀 보험 준비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나이가 들수록 암보다도 위험한 게 2대 질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은요, 가장 넓은 보장으로 여러분들의 연봉 이상 아니면 최대 1.5배까지 진단비는 준비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강의 시간에 만나봤던 수술비까지 함께 조합을 하신다면은 좀 더 든든한 노후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전화번호 계속 열려 있고요. 지금부터 전화와 문자 주시면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전화가 이미 걸려와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종신이랑 실비 하나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종신이다 보니까 조금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돼서 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33입니다. 네, 30대 초반이시고요. 자, 이렇게 30대 초반이시고 여성분이신데 종신보험 준비하셨어요. 혹시 사망보장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을까요?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예. 어머니가 권유해 주셔서 그냥 가입은 했거든요. 어머니 지인분 통해서 추천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지금 미혼이실까요? 네, 아직 결혼 안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생존 담보도 중요하니까 혹시 좀 챙기고 싶은 보장이나 가족력이나 걱정되는 것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또 보험들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시장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초반이신 여성분께서 두 건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가지고 계시고요. KB손해보험의 단독 실비보험으로 가지고 계시네요. 자, 두 건 모두 갱신이 보이고요. 그리고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1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30대 초반에 건강하신 여성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어머니 지인분의 추천으로 준비한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문의 주셨습니다. 김규식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보내주신 증권 저희가 잘 받아봤고요. 네. 지금 보험료가 높게 측정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망보험금이 지금 1억 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종신보험의 19만 5천 원 중에 아마 사망보험금 1억 원에 대한 그 보험료가 14만 원 이상이 될 거예요. 네. 나머지 특약 부분에 대해서는 5만 원이 채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하시는데 일단 방법은 되게 간단하세요. 지금 일단 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에 대한 크게 니즈가 없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특약을 보시면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보내주신 것처럼 여기 3년 갱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네. 3년 갱신이면 이제 지금도 보험료가 조금 30대 중반이신데 이제 부담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50세 이상이 되시면은 지금은 보험 갱신 폭이 적지만 50대 이상이 되면 어떻게 올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여요. 지금 3년 갱신이면 앞으로 뭐 10번, 15번 이상 갱신이 계속 되실 텐데 이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 보면은 지금 특약이 이제 80세면 지금 보장이 끝난다고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종신토록 보장해주는 종신보험이지만 특약에 대해서는 이제 80세면 이제 보장이 다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 실비보험은 이제 당연히 잘 준비를 하셨고요. 요거는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지금 보시면 이제 뇌출혈, 심근경색 이렇게 3대 질병이 각각 2천만 원인데 아까 좀 설명드린 것처럼 뇌출혈, 심근경색 이제 보장 폭이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갱신이 3년마다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만기가 이제 80세면 끝나는 부분 그리고 이 3대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 폭이 되게 좁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보다는 사망보험금을 가져가지 않고 손해보험사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특별히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시다고 하신 게 아니니까 결혼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특약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보험 쪽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뇌출혈이 아닌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심근경색이 아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할 수가 있고 80세 만기가 아닌 100세까지를 또 준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갱신이 되는 보험이 아니라 갱신이 되지 않는 비갱신 보험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더라도 그 여성분이시고 3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질 수가 있거든요. 사망보험금을 안 가져간다고 하실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생명보험사에 있는 종신보험을 좀 정리를 하시고 손해보험사로 좀 특약을 좀 더 든든하게 가져가시고 그 실비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한 달 보험료가 7만 원 이상 정도는 좀 더 세이브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듣고 계시죠? 네. 지금 이 자리에 이성열 전문가님도 계신데 추가적인 말씀 들어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규 전문가가 이제 얘기 잘해줬는데요. 저는 좀 약간 좀 바꿔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결론은 거의 비슷한데 지금 삼성생명 종신보험 가입되어 있으세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좀 많이 가입되어 있으신데 이제 납입하신 게 한 이제 3년 넘으신 것 같은데요. 맞죠? 그래서 네네. 이 3년 넘으셨기 때문에 이 삼성생명 종신보험을 과감하게 정리하냐? 그거는 이제 저희 시청자님 이제 마음에 좀 따라 틀린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 안에 그 특약을 전부 다 삭제하시는 방법도 계세요. 이게 다 갱신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삭제를 하시고 주계약을 최대한 낮춰서 가져가시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이게 삼성생명 뭐 보험회사마다 약간 좀 생명보험사들 약간 틀린데 삼성생명은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이제 낮출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2천만 원까지 낮추시게 되면 이걸 계속 끌고 가실 수가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럼 보험료는 또 많이 내려가십니다. 아주 많이 내려가시기 때문에 보험료는 2천만 원 정도까지 낮추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삼성생명 보험료는 뭐 대충 한 3만 원, 4만 원,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실 것 같아요. 그걸 유지하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유지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 다른 거는 다 삭제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김규 전무가 얘기했듯이 손해보험 쪽에다가 암, 뇌혈관, 뭐 허혈성, 그리고 수술비 등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시고요. 아직 결혼 안 하셨기 때문에 종신보험 솔직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결혼 안 하셨기 때문에. 근데 결혼하시게 되면 또 자녀분도 또 아이도 낳으실 거고 하시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아이가 낳게 되면은 부모로서의 그런 어떤 또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 종신보험을 지금 3년 정도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낮추셔서 가져가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네. 삼성생명의 종신보험은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최대한 줄여서 가져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살아가실 때 필요한 그런 담보들과 또 만기 부분까지 저희가 채워서 필요한 보장들 넣어드렸고 보험료도 확 줄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도움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내 보험의 갱신이 걱정되시거나 보험의 만기가 너무 짧다 이런 분들도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시고 보험 리모델링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